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시사토론입니다. 농업의 대통령이라고도 하던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조합장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는 듯한데 여전히 그들만의 선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봅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얼마 전에 설이었습니다. 의뢰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흔히 말하는 그 목 좋은 자리죠. 그 자리에 조합장이나 이사 그리고 감사 같은 그 현수막이 유독 많이 눈에 띄던데요. 어떻습니까? 그 이광옥 과장님. 네. 사실상 조합장 선거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아직 한 달 정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저희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지금 1월 중에 다 마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앞으로 절차를 간단히 네. 요약을 해 주시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조합장 선거가? 네, 저희 일단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먼저 진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320여 명의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각 구시군위원회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1월 중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기간 다음 날인 28일부터 시작하여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선거는 3월 13일 날 치러진다는 3월 말이겠죠? 13일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 회장님. 예. 그렇다면 그 조합장 선거 어쨌든 그 물밑에서는 뭐 어느 정도 달아오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정작 그 낯설다 여전히 이게 뭐지 하는 느낌들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조합장 선거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예. 그 이제 선거법하고도 아주 근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4년 전에는 조합 내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언군 친서에 끌려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단점도 노출이 됐는데 정말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4년 전에 동시 선거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체를 잡다 보니까 오히려 공정하게 이루는 것이 오히려 걱정이 되고 또 긴장이 되고 또 불법에 들어갈까 봐 좀 조심성을 갖다 보니까 선거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유권자에게는 상당히 그 어떤 파급 효과가 단절이 되고 예, 후보나 지도층 그런 사람들께만 같이 어우러지는 선거 분위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침체되고 또 잘 모르고 있다. 또 관심도 자꾸 벗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훈 교수님, 방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만의 선거라는 표현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 조합장 선거라는 게 꼭 그 유권자들, 조합원들이죠. 그들만의 선거로 그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와 미래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고 특히 그 협력 또 협업, 협동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 이게 어느 때보다도 현재나 미래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 가운데 이 상은 국내 농업 분야의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이 협동조합 그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역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 첫 번째 동시 선거가 그렇게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지금 다시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이제 그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4년 전 이전의 조합 자율 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조합장 선거가 축제 분위기로 그 직접 주인이 참여는 그런 어떤 이 조합장을 뽑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4년 전에
동시 선거에 임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이 이제 맡다 보니까 혼탁하고 또 뭔가 연관돼서 비리가 이제 공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불법 타락에서는 혼탁한 선거에서는 완전히 바로 잡아졌다. 잡아졌는데 그만큼 또 반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축제적인 그런 편안한 분위기는 또 경직되어 있다. 근데 이걸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해야 가장 중화를 이루면서 혼탁을 피우고 또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중간지대를 잘 형성돼야 하는데 이것이 곧 우리 조합원이 선택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거에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건 좀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예. 좀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예. 또 그걸 해치는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돈 선거 네.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네. 동시 선거가 이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박광 교수님, 이 선거라는 게 어쨌든 공공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조합장 선거이기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오죽하면 국가에서까지 개입하는 지경이 됐겠느냐 이런 어떤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공직선거하고는 이제 달리 이 조합장 선거는 그 예비 후보 등록 제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외에 선거 운동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제3자 선거 운동, 또 합동 연설회, 대담, 토론회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너무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 과거에 비해서 그 고발, 수사 의뢰 또는 그 조합당 그 조치 건수는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그 가벼운 경미한 금품이나 뭐 음식물 제공 이건 오히려 또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을 그 양면성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이제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동시 선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은 많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앞서서 그 일정은 간단하게 소개는 해주셨거든요. 예.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도대체 몇 군데에서 그 선거가 치러지고 또 도대체 누가 투표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자료도 정보 제공도 좀 필요할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번 전라북도에서 동시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도내 조합 수는 109개 조합입니다. 유권자는 지금 약 25만여 명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요. 투표소는 지금 각 부시군 시군에 191개의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투표소는 읍면 단위는 하나씩 설치하고 동 지역에는 이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조합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9군데 25만 명, 아니 26만 명 가까이 네. 되는 것으로 그 자료는 나와 있던데 네. 그 109군데에서 투표가 치러진다는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191개 예, 투표소. 예. 투표소는 그렇고요. 예, 예. 일단 그 조합장은 109군데 예, 조합에서 예. 뽑는다는 이야기지 예, 않습니까? 조합장은. 네.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조합원 수가 유권자가 많지 않는 선거구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선거 인수로 보면은 저희들 이제 제일 많은 데가 이제 7,276명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적은 데가 54명까지 54명. 있습니다. 예. 그럼 54명도 이렇게 직선으로 진행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대원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이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54명이라는 어떤 그 유권자 네, 투표인이 조합원이, 예. 참여하는 어떤 그런 선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지금 벌써 후보자 윤곽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대략 지금 예상되는 어떤 경쟁률 그런 건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 1월 중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합별로 한 3대1 정도 경쟁률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대1이요. 예. 그러면 지난 그 1대 동시 조합장 선거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 수준인가요?
예,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 그러면 지금 앞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합장 선거가 뭐 돈 선거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혼탁했었다는 지난 선거가 그런 어떤 반성 위해서 이번에는 좀 잘 해보자는 의미일 텐데 어떻습니까? 물밑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고 후보자들 윤곽도 나와 있다면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지금 목격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아오르긴 올랐는데 어디까지 올랐냐가 문제입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마을 지도자까지만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까지 일반 조합원들이 가장 중요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인데 그분들이 70, 80대 동네에 다 계시면서 같이 달아올라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조합장 선거에 냉랭한 분위기로 지금 있습니다. 냉랭하고 차분한 그 분위기를 뭘로 뚫고 들어가느냐.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물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건네주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돈이 받아짐으로써 오히려 더 침체하고 조용하면서 표심이 돈으로 향하지 가지 않느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 한정된 감독 가지고는 참 잡아내기 힘들 것이다. 이런 것이 과연 누가 이제 이뤄내야 할 것이냐. 지도층에서부터 우리 조합원들이 바른 선거를 해서 바른 조합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조합을 중심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많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통해서 또 마을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기구가 없다 보니까 지난전 4년 전에도 큰 기대에 못 미치게 사실은 선거가 적발된 사람들만 부분적으로 적발되었지 적발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돈 선거로 약효가 되었다. 그래서 일반 희자된 것이 돈 안 쓰는 조합장은 그 후보는 절대로 패한다. 이런 것이 지금도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 교수님, 그러면은 결국 보면 어떤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 그 정신과 비춰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돈 선거 내지는 조직 선거가 여전히 그 당락을 좌우할 정도다. 그렇게 우려된다는 것인데 분명히 이건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선관위에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과거 직선제가 199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통계적으로도 2000년대에 비해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선거에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이제 현상인데 문제는 그 유권자들이 조합장들을 검증할 그 후보자 어떻게 보면 그 조합을 그 발전시키고 그 CEO로서 최고 경영자로서 그 조합을 경영해서 그 조합은 대부분 농업인들이죠.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상생 경영 또 윤리 경영을 동시에 조화롭게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좀 개선하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일반인들 직접 저 유권자가 아니고 그 어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법도 해요. 도대체 조합장이 어떤 자리이기에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혼탁해지고 그 내부에서는 이렇게 뜨거울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조합장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책임을 갖는 자리인지 좀 간단하게 혹시 회장님 생각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조합장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일단 조합원의 소득 창출이거든요. 자기 관내에 특화된 장목도 잘 육성해서 소득과 연결돼야 하고
하지 않는 것도 어떤 장목을 선택해야 시장을 점유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제시해서 조합원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도 한 기능이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직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직원 관리를 잘하는 것이 편견이나 편파로 인사권을 가지고 잘못 활용하거나 또 보직을 가지고 잘못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 때 1등 공신 자녀들에게 인사에 프리미엄을 주면서 잘못 태도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조합장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사권 문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조합원들의 상호 부조를 위해서, 영리보다는 상호 부조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결성된 조직이 협동조합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당초의 어떤 설립 취지나 정체성에 맞지 않게 상당히 권력화되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이게 의미를 왜 태어났고 이 협동조합이, 그리고 얼마나 이게 실제 조합원, 특히 그 농업인들 소득에 또 삶에 이바지하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같이 발전됐고 생성이 됐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처음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의 219년 전에 1800년에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조합이 기능을 자리를 잡고 있는 데가 영국의 소비조합이고요. 프랑스의 생산조합입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이제 신용조합, 우리가 경제사업하고 신용사업을 우리가 1952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가장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그 협동조합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아주 조그만 도시예요. 로치데일이라고 그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방직 공장 직원들이 28명이 1파운드, 요즘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1,453원이죠. 요거를 출자금으로 일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요 우산처럼 모든 그 조합원 농업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이 조합의 기능이 그야말로 상생, 협동,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합의 경영은 이제 상임이사나 전무나 상무님이 주로 맡지만은, 조합장님은 최고 경영자로서 의사결정, 경영, 또 정부 정책하고 지원이라든지 또 국내의 여건 변화에 대응, 이런 모든 것들을 토탈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이제 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그렇습니다. 모임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5인 이상만 되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생성되는 게 바로 협동조합의 효시, 그거를 시청자들이 이해하시면은 아주 쉽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작용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지난 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 4년 전에 처음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선되고도 선거 과정에서 각종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드러나서 당선이 무효된 사례도 있었습니까? 네, 지금 전라도 내에서는 지금 당선무효가 돼서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가 6건이나 됩니다. 6건이요? 네.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당선인이 이제 100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이제 당선무효가 되고 있는데요. 세부 위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선거 운동을 해준 답례로 23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후배를 방문하여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경우가 있고요. 또 현직 조합장인 경우는 재임 기간 중에 기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명에게 이제 총 100만 원 상당의
떡갈비 36세트를 제공해서 당선무효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사례가 4건이 있고요. 선거 기간 중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1건 있고, 선거 운동 기간 전에 다수의 그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당선무효가 된 것도 1건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 방식은 그 조직의 운영 체계나 당초의 정체성은 일반 정치 조직하고는 다른데 네. 실질적으로 선거 행태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석준 회장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합장이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행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죠?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제한이 많이 돼 있고 그러나요? 일단 후보가 일반 유권자가 조합원인데 도전할 수 있는 후보는 현직 조합장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현직 조합장은 4년의 조합한 것을 시적으로 내세워서 저절로 알게 되는 조합원한테 알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조합 업무 공개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데 도전할 수 있는 후보는 막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알려줄 수가 없어. 그리고 유권자가 저 사람이 어떤 일로 무슨 생각으로 지금 후보를 나왔는지를 잘 모른다. 그것이 이제 곧 선거 임박에서 소견문으로만 이제 접하거나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럼 평상시에 선거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해왔던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내가 조합장이 되면은 이런 부분은 봐도 시행해서 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 지역 내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권자 하여금 당신 생각도 옳지만 이런 것도 어떠냐라고 또 다시 대안이 오고 가는 그래서 지역 유권자와 후보자가 상호 토론을 통해서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챙기는 그래서 보완하는 그런 선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선거법으로는 전혀 후보자하고 유권자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것이 통로가 없다. 이런 것이 큰 맹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일부에서는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어떤 이야기 아니겠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는데 실은 공직선거법에서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돈은 묻고 말은 풀겠다. 결국 그 이야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견이나 소견이 어떤 것인지를 적극 알리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나중에 투표 행위에 반영을 하라는 것인데 과연 어떻습니까? 그 현실적인 그 고민 그런 것이 반영된 이런 어떤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우려하신 부분은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어떤 신인 조합장 선거에 새로 나오신 분들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존 그 현직 조합장에 비해서 그러한 그 불공정성을 좀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생각해 보면은 일반 공직선거 선거운동 방법이 더 좀 조합장 선거보다 많이 그 확대되어 있는 공직선거에서도 실제로 신인 정치인이 새로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는 좀 아니지 않나,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선거운동 방법 같은 것을 확대하는 것이 경우에는 또 선거 비용의 더 증가라든지 또 경쟁의 과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는지 그런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 같은데 결국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인물 검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선거 돈 선거고 조직 선거라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장치도 또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품, 향응 이런 유혹으로부터 차단시켜서 정말 축제로 치러질 수 있는 어떤 선거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거 참 가운데 접점을 찾기가 쉽진 않겠구나. 예, 뭐 신규 진입자, 뭐 초선 조합장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시는데 지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결과만 보면은 46.6%가 초선 조합장이에요. 1115명 중에 517명이나 그 초선 조합장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의 절반 정도 신규 진입자가 진입을 한 셈이죠.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 하에서도 그 공직선거와 달리 그 조합원의 알 권리는 좀 터놔야 된다. 그리고 또 무자격 조합원이 이제 또 많다 이런 얘기죠. 조합원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견제 기능을 또 강화해야 된다. 지금 현재 그 조합장은 이사회나 대의원, 감사, 조항회까지 기능을 통해서 견제는 하지만은 현 조합장의 아까 조합장이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권한 이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점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선거 제도의 문제 그리고 절차상의 어떤 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짚어보고요. 그리고 후보들의 어떤 행태, 구태의연한 행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유권자들의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금품을 노골적으로 향응이나 접대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어떤 두드러지게 드러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없다고 볼 수는 안 되지요. 조급하고 다급해진 후보 입장에서도 은밀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선에서는 하고 싶고 또 유권자 역시 자기 어떤 역량과 함량이 바로 표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은밀하게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후보와 조합원 간에 주고 잡은 사람이 있고 또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둘만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힘들죠. 이것이 개선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조합원이 되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 데서 참 좋은 제도로 좋은 방법으로 좋은 선거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좋은 여건이 조합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합원들이 좀 이렇게 이번 선거는 참으로 거기에 내가 제안도 하지 않고 제안한 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정말로 깨끗하고 검증된 후보가 조합장이 당선이 되어야만이 우리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 우리 전국의 농업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큰 기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명을 우리 조합원들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겠습니다.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게 조합장이고 그 선거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회장님께서는 유권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것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선관위에서 위탁 관리를 통해서 상당히 그 부분은 그 개선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서도 이게 전 세계 한 100여 개국이 협동조합에 이게 약 한 10억 명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7억 명인데 13%가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이제 선언할 정도로 협동조합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선거에는 늘 그런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하여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해 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3월 13일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남짓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 선거를 치러보고 지금 당장 뭘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은 너무나 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드러날 문제점들,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개선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모아보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1회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그 2015년 7월 달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내용이 이제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 알 권리 보장 확대 방안으로서 조합원의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를 신설할 것을 건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선거 운동 기간 전에라도 조합들의 공개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방문해서 정책 발표를 하는 것을 허용하자 그런 방안과 그다음에 지금 선거 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하는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건의가 있었지만 그 예비 후보자 제도도 신설하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조합장이나 임원이 아닌 사람들은 조합원 명부를 이렇게 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연락처를. 그런 부분을 좀 더 완화해서 선거인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는 선거 공보가 저번에는 4면 정도로 작성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8면으로 좀 늘어난 거 그것만 좀 개정이 됐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그 제도 개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국 조합장 선거가 이렇게 혼탁하고 또 무관심하고 이런 데는 제도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어쨌든 인식의 문제도 또 똑같이 섞인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석준 회장님. 네. 방금 우리 선거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으로도 후보자 초청 토론회도 있고 공식적인 모임 장소에 후보자가 가서 얘기할 수 있고 그 열어놓았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선거가 이제 작은 지역 그 면단위 선거이다 이는 그런 지역은 후보들이 몇 명이 넘어 다 알고 또 관계도 또 상당히 유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요청하기가 힘들어요. 후보 초청 토론을 요청했을 때 서운한 사람이 생긴다. 일례로 그대로 놔두면 괜찮을 텐데 그걸 해서 나한테는 흠집이 오히려 노출이 되고 오히려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안 좋을까 봐 이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유권자가 요구를 못 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번 선거 때 좀 발휘 좀 한 달 남았는데 이런 것은 유권자 알 권리, 후보가 유권자에게 알려줘야 할 권리 이런 걸 풀어주어서 제한시키지 말고 그냥 전부 열어버리면 좋겠다. 그것만 해도 열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강욱 과장님. 좀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책 토론회 같은 것은 아직 그 법이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첫걸음은 조합장의 공정한 선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선거는 결국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자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규정된 법을 잘 지키고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도덕적인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호 교수님. 네, 이게 협동조합의 그 시는 19세기 유럽에서 이제 내렸지만은 꽃과 열매는 이제 하여튼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발전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우리 그 수상자 조합장들처럼 그 상생 경영, 윤리 경영을 통해서 그 지속 가능한 국가 농림축산업의 발전에 선도하는 그 글로벌 그 협동조합으로 그 발전됐으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 농협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무투표 당선자가 제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조합장하고 사업을 같이 이렇게 참여해 보면은
그야말로 CEO로서 최고 경영자 또 그 조합장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를 그 봉사하고 또 그 경영을 하여튼 그 모범을 보이니까 그 하여튼 다른 분들이 경쟁자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조합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동조합은 사회의 축소판이고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조합 발전은 곧 조합원 수준이라는 만큼 우리 삶과도 결코 무관할 수는 없겠지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들을 넘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 쫄깃한 문어를 맛있게 먹는 거 봐세요. 오래오래 꼭꼭 씹는 거죠. 잇몸이 좋으신가 봐요. 전 치과 다니면서 인사돌 플러스도 꼭 해요. 꼭꼭 씹는 데는 인사돌 플러스가 답이네요.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게 인사돌 플러스. 정말 잘 드시네요.